네. 이번에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문자로 전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를 했고요. 대검 기획조정부가 하던 진상조사를 인권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왜 인권부일까? 당연히 궁금증이 따라붙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를 두고 감찰부장과 대검이 각기 다른 규정을 대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할 텐데요. 이 강원랜드 수사외화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의 대리인이자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시던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채널A의 김재호 대표가 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취재 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MBC가 보도한 녹취록의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감찰이든 뭐든지 간에 검찰의 조사는 더더욱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네, 수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 사실 직접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제 그 주체를 놓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대검 인권부였는데 네. 근데 좀 생소한 곳입니다. 인권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2018년 7월에 예. 지난 총장인 문무인 총장이 예.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고 예.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강압 수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인권부에게 지금 소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권부의 소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만 하더라도 한 부장이 직접 여기에 관련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채널A 기자가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검찰 사무와 관련된 일로 발생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도 형식적으로도 의문이고요. 예. 이게 지금 단순한 인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게 인권 침해 이상의 무슨 정치 관여나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인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대검에 이제까지 문제되어 왔던 검찰의 정치 관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찰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인권으로 넘긴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단순한 한 검사의 인권 침해 사실 정도로 축소해서 프레이밍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좀 듭니다. 예, 잠깐만요. 변호사님 약간 지금 통화 상태가 지금 약간 들쭉날쭉한데요.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 상태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가죠. 그러면 지금 인권부장은 누구예요? 지금 이수건이라는 검사인데요. 네. 대검 인권부장으로 있는 이수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역을 보면은 공안 쪽 일을 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작년 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사 인사에서 고위 인사에서 공안통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라고 보수 매체에서 보도된 적도 있는 공안통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공안 전문가인데 지금 인권 이쪽으로 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공안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공안 검사들이 정치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수건 인권부장이 사실은 정치 쪽 이런 것들을 많이 만져본 이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네.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문자로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윤석열 네. 총장이 이걸 제지를 했다라는 건데 네. 그냥 감찰부 그럼 감찰본부에서 감찰해라 그냥 그렇게 놔뒀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이게 뭐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이 직접 들어가서 감찰을 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를 중지한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실 좀 의문인데요. 네. 일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그 개방직으로 들어온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면서요. 예, 판사 출신 외부인이고 예. 반면에 지금 이 이수건 인권부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 사건을 주로 맡아온 공안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이제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하면 이제 그 흔히 하는 표현을 좀 그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을 갖고 마사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예, 솔직히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일부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감찰본부의 감찰을 그 막은 배경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좀 나오겠는 게요. 이제 감찰 3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허정수 감찰 3과장이 1988년에 501비리 척결을 요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전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또 감찰 3과 소속의 연구관인 전윤경 검사가 추미애 장관 임명 뒤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유일한 현직 부장급 검사위원이었다. 이런 네. 점을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검찰 3과를 의식을 해서 감찰을 제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게 정치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그 검사들 사이의 역학 관계나 예. 아니면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감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좀 그 변호사님의 견해를 정리를 하면 인권부로 네. 넘겨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뾰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감찰과 진상 조사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감찰 권한을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뭐 정보 수사, 그다음에 비위에 대한 수사,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감찰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 거죠. 감찰을 있는 거죠. 근데 예. 인권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인권부 규정을 보면은 예. 인권 업무 기획, 그다음에 보호 과제 발굴, 무슨 교육, 예방 감독,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기획부서 비슷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규정만 봐도. 그러면 아니요 그 권한은 그러니까 둘째씩 일단 조사 인력이 그러니까 제대로 포진해 있는지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축이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이게 지금 어디로 배당이 됐는지는 지금 아직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수사하고 맞물려 들어가면 뭐 인권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올 법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해서 네.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금 대검찰청하고 관련 검찰청에서 통제를 할 수 있고요. 예. 뭐 설세고시 어떤 일반 형사부에 배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를 중지하고 있어라. 여기서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발한 내용들도 실제로는 중단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순서가 인권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그 수사는 그냥 중단하고 진상조사 결과까지 보고 수사를 하든 말든 결정하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십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한동수 감찰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데에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내부 규정 두 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비공개 규정이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네.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네. 한동수 부장은 네. 대검찰청 감찰본부 철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대검 쪽에서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두 규정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규정이 어떻게 맞다는 건지를 사실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탄동수 부장은 규정상 자기가 주장하는 규정상 자기가 그 검찰총장한테 통보하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대검 쪽에서는 또 대검 쪽에서 주장하는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예. 중요 감찰 사건은 감찰 개시는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에서 이 두 글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지금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면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가 되기 이전에 네. 진짜 문제는 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사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검찰에 대한 감찰은 예. 얼마 전에 그 검계위에서의 그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예. 1차적으로는 검찰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고 예.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규정인 그 검찰 내부 감찰 규정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치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충돌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이야기는 이게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규정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걸까? 이게 그거는 모르죠. 비밀로 저도 지금-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면 검찰 내부의 감찰 자체가 네. 지금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충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네. 윤석열 총장이 감찰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감찰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면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감찰을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지금 이거는 좀 뭐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찰본부가 다시 나설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나설 여지는 있고 지금 어쨌든 그 한동수 부장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찰하라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자기 업무상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그 완전히 포기되거나 백지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그 진상 조사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좀 그 결과를 나와봐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의 2차 감찰 권한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어차피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 대검의 조사든 감찰이든이 끝나야 그 다음에 가능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현재 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2차적 감찰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규정들이 최근에 좀 넓어지긴 했거든요. 검계의 권고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라고 결단하고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감찰 권한이 대검과 법무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런 이론적 배경하고도 다 있는데 네. 그 왜 검찰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관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성을 침해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네. 입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내부적으로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검찰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그동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우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검찰 쪽의 주장이었고 그것이 계속 먹혀왔기 때문에 네. 그런 틀 이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에 그냥 내주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돼서 검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네. 검찰의 문제는 1차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여기서도 먹혀서 1차적 감찰권이 그리 간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민주 통제의 장치 가운데 하나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대검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 검찰에 대한 통제, 길들이기 수단으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먹힌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이렇게 계속 어떤 거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주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